자,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면 물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야 될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무서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카레 요리를 해가지고 네. 시누이 부부한테 준 거예요. 아하. 그런데 시누이가 카레 요리를 먹고 맛이 이상해서 뱉었거든요. 어허. 근데 시누이의 남편은 그거를 삼켰다고 합니다. 어허. 음식을 삼키고 나서 시야가 흐려지는 어머.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상에 설마 음식에다가 뭐 장난친 걸 아니겠죠, 허주현 변호사님? 뭔가 넣었습니다. 어머. 가족들이 온 게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어머. 이 해당 여성을 추궁하니까 네. 음식에 본인이 뭔가를 넣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어머. 합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112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로 이 여성을 긴급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네. 피해자들이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데 음식 맛이 좀 이상하고 몸에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가족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을 추궁해서 뭔가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넣었다 이런 식으로 시인을 하게 돼서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된 거라고 하고요. 네. 지금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증거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뭔가는 넣었다. 카레 향이 진하지 않으니까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식에 뭔가는 넣었다고 거기까지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건수 교수님, 대체 음식에 카레에 뭘 넣었기에 시야가 흐려지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음식에 공업용 알코올을 넣었는데요. 어머. 일반인 같으면 과연 공업용 알코올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어허. 근데 이거를 음식에 조금씩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의적이 계획적이거든요. 하하. 이 공업용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실명도 되고 영구적인 신경장애와 급계 사망도 이럴 어머,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러한 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먹여서 했다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성이 많기 때문에 죄질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경찰 통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 위층에 사는 사이고요. 카레 섞은 거고. 대화하면서 가족 간에 시인을 해가지고 신고가 된 거죠. 그 당시에 좀 뿌옇게 보이고 맛이 이상했다는 거 외에는 신고 당시에는 따로 진단서 같은 건 제출하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갈등 문제로 그랬대요. 현재 지금 음식을 잠깐이라도 드셨던 분, 피해자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시누이 남편분 같은 경우 아까 카레를 먹고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만다행히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알코올을 카레에 섞어서 시누이 부부를 먹게 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그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네. 법원은 일단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 아마도 그 공업용 알코올의 양이 좀 적었거나 가족 간의 이 동기 같은 것이 그 내부적으로 화해가 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영장은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사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이런 음식에 어떤 게 들어가서 사달이 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작년 11월 23일 오전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한 양동장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머무는 이제 주거지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34살 먹은 캄보디아인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주거지 내에 이렇게 이제 그 숙식을 해결하니까 이제 밥상이 차려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밥상에 국그릇에다가 무언가를 넣게 됩니다. 아까 그 카레에도 공업용 알코올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제초제 희석액이 어머, 들어가게 세상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0ml나 거기에다가 이제 넣었는데 네. 당시 하마터면 피해자가 될 뻔했던 그 동료는 직장 동료는 다행히도 인기척을 느끼고 그것을 먹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경찰에다 아마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캄보디아인은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직장 동료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그 해당 양동장에 가보니까
미리 준비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9일에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네. 주거 침입과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이 구속 기소된 해당 캄보디아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또 선고를 했습니다. 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허주원 변호사님, 만약에 양이 많았다면 앞서 카레에 공업용 알코올을 넣은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11월에 제초제 사건도 그렇고 양이 많았다면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혐의가 살인 미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왜 특수 상해 혐의 이런 거에만 적용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인의 고의 입증이 결국에는 관건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내지는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려면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죽일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죽일 의도로 했다는 것은 사실 범죄자의 내심의 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가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독성 물질을 넣어서 뭔가 위해를 가하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투여량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로 음식에 이런 독성 물질을 넣으면 맛이 변하거나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투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고의를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싹합니다.